자, 오늘 6월 14일 시장 정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장이 5장 들어가지고 코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2.66%까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거래소 시장도 뭐 0.67%. 근데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뭐 2차전지 부분인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돼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시장도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코스닥 안에서 에코프로 BM이 현재 9%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는 10%대 조정을 일단 받아주고 있고요. LNF도 8%대 일단은 조정을 받아주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시장에 나왔던 얘기인데, 요거 그 얘기는 이 얘기였죠. 포드가 죄송합니다. 포드가 이제 CATL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하고 합작을 일단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죠. 그래서 원래 중국에는 중국 자본이, 미국에는 중국 자본이 못 들어오게 해요. 미국에는 중국 자본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작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공장을 짓는데 이건 공장 짓는 자금 자체는 포드가 돈을 다 대고요. 그 다음에 CATL은 기술력을 댄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공장을 짓는데 포드가 돈 들인 부분에 대한 그 공장에 대한 최종 관리자는 CATL에서 파견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은 그 공장은 포드 공장이 되는 거고, CATL하고 관계는 있지만 CATL에 뭐 인산철전지 뭐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2차전지 부분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요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 포드도 그 테슬라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테슬라도 그런 얘기가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좀 왔다 갔다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그 2차전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CATL이라는 하는 회사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다. 근데 점유율이 높은 게 왜 이게 점유율이 높냐면, 전 세계에 팔리는 전기차 중에서 중국에서 팔리는 게 50%가 넘어요. 50%가 넘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팔리는 전기차에는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CATL이 점유율이 높은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저번에 얘기할 때 자동차 관련해서 중요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중요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를 1000만 대 이상 팔 수 있는 시장, 1년에 연간 1000만 대 이상 팔 수 있는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2000만 대 이상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 유럽인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현대차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가 예전에 미친듯이 한번 오른 적이 한번 있어요. 요때, 지금 요 최근 말고 요때 이제 미친듯이 한번 올랐죠.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2007년도에서 이렇게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뭐 38,000원 자리에서 얼마까지? 27만원까지 거의 9배 정도 일단 텐배가 나왔죠. 그렇죠? 텐배가 나왔던 요런 시기가 일단 있었는데,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은 중국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팔 때예요. 아까 얘기했던 시장에서 1000만 대 이상 팔 수 있는 시장인, 대표적인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질주를 하면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하면, 저기 이제 북경에 가서 경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돌멩이 던지면은, 돌멩이 10개 중에서 4-5개는 4-5개 정도 맞는 차들이 전부 다 현대차다.
현대차가 40-50%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단 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부진이 되면서 이제 빠졌고, 지금 현대차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를 가지는 거는 뭘 기대를 가지냐면, 중국 시장은 일단 놓쳤지만 미국에서 현대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질주한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의 추세를 전환시키고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보였는데, 이 중국에서의 어떤 그 자동차 패권 자체를 뺏긴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현대차도 조금 아쉬워질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중국의 2차전지 부분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 게, 어차피 중국에서 파는 게 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CATL의 행보 자체가 유럽 쪽으로 조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포드라든지 이번에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의 CATL이 어차피 이제 배터리 부분이 싸니까 요거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뭔가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테슬라가 됐던 뭐 이런 데서 지금 중국의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 미국에 본격 진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중국의 기업인 CATL의 주가는 급등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우리 시장 안에서 2차전지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장 안에서 에코프로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다시금 올라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빠졌다,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차피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특별히 변한 게 없다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 실질적으로 CATL이 크게 호재를 받아서 CATL의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거는 얘기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CATL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CAT의 그 중국 사이트인데요. 지금 링더 슈다이 이렇게 돼 있죠. 300750. 요게 이제 CATL의 코드 번호이고요.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일봉상의 일단 차트 일단 보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 추세도 한번 잡아볼까요? 보는 김에 추세를 잡아보면 최근에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하락 추세 보이시죠? 이것도 이렇게 되나요? 예, 중국 시장도 돼요. 미국 시장도 되고, 우리가 하는 추세는 모든 시장이 다 됩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은 하고 있는데 거래 수준 그다지 많지 않고요. 지금 시간이 3시 32분이니까 중국 시장은 이제 뭐 좀 남았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다지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전일 대비해서 상승폭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0.15% 정도 일단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게 얘 때문에 우리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 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 매물 자체가 좀 나왔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흔들렸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생각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묘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요거 이렇게 반등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은, 패턴선을 하나 그어드렸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패턴선이 하나가 있어요. 패턴선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패턴선을 보면서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렇게 올랐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지만 기술적 반등, 이렇게 돼도 기술적 반등, 이것도 기술적 반등. 이거 보면은 기술적 반등을 계속하다가 어제 뭐 했나요? 어제 이제 추세에 부딪히는 봉이 일단 떴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보통 하는 식으로 하면, 저항에 부딪힌 첫 봉이 저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깨지면은 일단은 나온다, 요거죠. 그쵸? 밀릴 가능성이 없다니까. 오늘은 여기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일단 듭니다. 어찌되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내일 에코프로의 가격권이 75만 3천원 위로 만약에 못 올라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에코프로 BM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요 저점을 일단 깼습니다. 그쵸?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동반이 됐는데 거래가 동반이 되면 거래 동반했던 가격권을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그럼 내일 가격권으로 봤을 때 26만 4천원, 26만 5천원 돌파하지 못하면은 움직임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LNF도 오늘 9% 빠졌어요. 9% 빠졌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내일 만약에 가격이 올라설 때 26만 1,500원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이렇게 윤성 FNC의 경우에는 지금 뭐 흐름 깨지거나 했는 건 아니니까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도 오늘 밀렸어요. ISC 반도체도 6% 정도 조정을 받는데 이것만 봐도 사실은 단순히 2차전지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종목이 빠진 건 아니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시장에서 그 매물이 나왔던 부분에 투자 주체를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누가 뭐라고 하던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대표님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수렉을 배치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고민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말이 맞다면 다른 쪽에 어떤 작용 자체가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니까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은 의미가 없고 시간대별로 봐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들어가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개인들 장 마감할 때 코스피 시장에선 차라리 여기 지금 외국인이거든요.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1114억 원, 1144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장 마감으로 갈수록 매수폭 자체는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기간은 의미 없고요. 그쵸? 코스닥이 이제 문제인데 코스닥에서는 지금 보면 지수가 여기서부터 빠졌잖아요.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급하게 빠졌는데 12시 21분부터 시작해서 급하게 빠졌는데 지수가 급하게 빠지는 동안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많이 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판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네. 갑자기 궁금해져서 거래도 많지도 않네요. 내일 반등할 수도 있겠는데 시장 바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가 매도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뭘 확인을 해봤냐면 요걸 다시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요걸 다시 들어가서 봤는데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2.79% 정도 밀리니까 됐다 겁나죠. 아주 무서워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오늘 거래 터지면서 밀렸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어. 기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어제 거래가 나왔던 부분에 캔들이 있고 그게 요만하단 말이죠. 요만하단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렇죠?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 최근에 있던 거래 중에서 거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단봉이고 이것도 단봉이죠. 그렇죠? 이것도 단봉인데 지금 보면 거래가 거래 수준에 비해서는 그다지 뭐 크게 흔들린 것 같지 않네요. 흔들린 것 같지 않으니까 내일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다. 근데 오늘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추세선 다시 한번 더 그어보도록 하죠. 추세는 항상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라는 마음으로 끊습니다. 대응한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하나가 있었죠. 체크되죠. 체크가 되면 요 두 개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요거를 갖다가 요 잡고 요대로 끄면 되니까 지금 보면은 요 올라가는 추세는 지금 깨져 있지는 않은 상태고 요거 올라가는 추세는 지금 살포시 깨져 있는 상태고 추세가 깨지면 뭐 보라고요? 피보나치 조정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은 요번에 지금 아까 여기 추세 만나는 부분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지금 몇 프로 지점인가요? 38.2% 지점이니까 내일 일단은 반등 나온지 일단 체크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이거 아니에요. 반등이 나오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등이 나오면 항상 추세 전환이 일어나야지만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10분봉으로 끌게요.
60분봉도 약간 좀 왜곡이 있는 것 같아서 10분봉으로 위에서 밑으로 꺼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선이 하나가 잡히죠. 지금 10분봉으로 올라오더라도 이 추세 넘어야 돼요. 이 추세 넘어야 되고, 내일 부분에서 시장이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첫 번째 포인트 잡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877포인트 되고요. 877포인트가 되면 10분 봉상으로 이중 바닥 치고 반등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거고, 이중 바닥 치고 올라오면은 요 최저선에 부딪히는 자리까지는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걸 넘어서야 되죠. 요거에 대한 추세 전환 자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면은 전환되는 걸로 보시고, 여기서 오르다가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오르다가 여기서 깨지더라도 이거는 그냥 반등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사실은 종목을 뭐 신규로 뭐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 자체는 뭐 종목은 있긴 한데 시장 상황이 지금 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서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 저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2시간 정도 방송을 해드리는데, 오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2차전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을 할 때 석유하고 비슷한 위상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중국한테 그냥 내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업가들은 사업가의 영역에서 움직이겠지만 중국을 제재하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오늘 부분이 그냥 뉴스 플로어에 너무 고민을 하셔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CATL이 뭐 한다라고 하면 CATL이 급등을 해야 될 터인데 CATL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일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밀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가 아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큰 폭으로 밀릴 때 거래가 크게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오늘 너무 두려워할 부분이 아니라 내일 일단 시장 반등 나오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단지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서 10분 봉상의 추세가 전환되는지, 1차적으로는 이중바닥 칠 수 있는지, 2차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넘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수렴입니다. 수렴이에요. 지금 고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점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렴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일단은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뜰 수도 있죠. 굉장히 길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종목을 또 해서 또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도 주니까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머릿속에 넣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넣을 테니까, 제가 머릿속에 넣고 진행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한번 시장 대응을 잘 해주시길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일단은 시장 정리 부분하고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